자, 다음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관련 발언 듣고 두 분의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.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송영길 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초당적 협력을 좀 요청하자 이런 취지로 열린 간담회였는데 일단 오찬 메뉴가 비빔밥이었지만 뭐 현장은 그렇게 잘 어우러지진 않았다고 알려졌어요. 비빔밥은요 단골 메뉴예요. 그래서 화합하고 통합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비빔밥은 항상 오찬 만찬에 나오는 메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분위기는 좀 살벌했던 것 같아요. 대통령께서는 방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고 싶어 했는데 야당의 대표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했더라고요.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우셨을 것 같다. 가장 그중에서 어떤 얘기가 곤혹스러웠을까요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신 문제도 대통령께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 지금 백신 스와프도 안 됐고 백신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여당에서 선거 전에는 손실보상제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하지 않습니까? 주택,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정책 바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문제를 제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는 좀 멋득지 않게 답변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앞서 여당 대표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 또 발언도 이어서 듣고 교수님께 또 바로 여쭤볼게요. 네.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.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.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북핵 문제,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, 앞서 소장님께서는 좀 살벌하다 이런 표현도 쓰시긴 했습니다만 일단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이 주로 이제 경청하고자 했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. 글쎄 뭐 제가 방금 안 그래도 다른 곳에서 이 배석했던 분하고 같이 있다고 왔는데요. 우리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 내용에 비해서는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았다. 뭐 이렇게 저는 그럼 앞서 말씀하신 살벌할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.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흔히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을 언론이 받아 적어 보니까 격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지 현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. 혹시 언론에 안 알려진 것 중에 뭐 들으신 건 없으세요? 안 알려진 중에 들은 거는 이제 뭐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가 여야 그 5당 대표가 가짜 뉴스 방지 차원에서 전부 다 코로나 백신을 맞자라고 이렇게 이 제안을 했답니다. 제안을 했는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와 관계없고 뭐 일단 그 우리가 왜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뭐 썰이 있는데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. 이렇게. 그리고 교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나온 뭐 야당의 어떤 지적 중에 가장 청와대에서 뼈아프게 들었을 건 어떤 대목이라고 저는 뭐 손실보상 뭐 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나머지 이 한미 정상회담은 뭐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야당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. 제가 그걸 한두 가지를 좀 확인을 시켜드리자면요. 44조 투자 부분은 44조 정부가 투자한 게 아닙니다. 민간 기업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.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. 그리고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쿼드에 같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증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성과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편으로 진보정당 쪽에서 제안하는 문제가 북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? 북한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밝힐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이 미국과 한국이 신호로서 보여준 거는 성김 특사를 현장에 부른 겁니다. 그건 뭐냐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뭔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이 문제 자리 자체가 중국 봉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불편함 이런 것들까지 배려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오늘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으로
건너간 것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네.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야정 협의체 3개월 단위로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 얘기는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나왔죠. 얘기거든요. 근데 이거 안 돼요. 그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.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네.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독대를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끝까지 대통령께서 독대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네, 참여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. 근데 그 독대를 했었으면 이 두 가지를 얘기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좀 여당에 얘기하셔서 법사위원장 좀 야당에 양보하게 해달라라는 것과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 특별히 지시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부탁을 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결국에는 이 말은 못하고 그냥 독대도 못하고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만 하고 나왔다.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독대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하셨고 끝으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세요? 저는 우리 정치에서 이제 야당 대표라도 국가 지도자급이 되거든요. 뭐 특정인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네. 아닌데요. 정치적 예의 문제를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저는 근데 준비해서 갈 때는요. 본인 이야기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나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화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. 하다못해 뭐 최소한 이 흔히 하는 말로 외교에 대한 뭐 칭찬이든지 그런 것들도 갖고 와야 되고 평가 점수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가서 대통령이 부르니까 한풀이하듯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물론 뭐 이 청와대 정부 라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회의가 뭐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최소 공배수로서 서로가 합의될 내용들을 추려 가지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가는 그런 좀 준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소장님이 협의체를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시는데 열릴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? 아니 열렸으면 좋겠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었는데 한풀이 하듯이 이야기해버리면은 앉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야당은요 한풀이 할 수밖에 없죠. 대통령을 자주 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자주 만나주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김대중 YS 시절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. 영수회담이라든가 야당 대표의 간담회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뭐 쭈삣쭈삣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말을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하지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간에 작은 합의문이라도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정치적으로 좀 변화가 그러니까 필요합니다. 짧게 사실. 말씀드리면 그걸 자꾸 야당 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.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제대로 된 의견 조율과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해서 좀 보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었으면 과연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이지 야당 탓하시는 것은 너무 과한 야당에 그럼 대한 바꿔 비판이다. 질문드리면 지금의 야당 구성은 네. 청와대가 좀 적극 나서면 소통이 좀 가능한 구성이라고 보십니까? 소통을 안 하려고 해도요. 한 번 거절하면 또 한 번 찾아가서 소통하자 그러고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집권 세력이 할 일입니다. 우리 소통하자 밥 먹자 했을 때 우린 안 할래 라고 하면 그래 하지 마.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닌 거죠. 김기현 대표의 태도만은 100% 그렇지만 않습니다. 먼저 본인이 만나자고 했다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찾아가시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조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청와대가 네. 권력을 갖고 있으니 넉넉하게 좀 야당을 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떤 날보다 수요일은 좀 긴장하고 들어오는데 오늘은 특히나 두 분이 첨예하신 것 같습니다.